안녕하세요. 멋진 상속의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포기 각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상속포기 각서가 어떤 거냐면 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작성이 되는 서류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 상속을 포기하겠다 라는 취지의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각서 같은 걸 쓰는 거죠. 이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망인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생존에 있을 때 작성하는 상속포기 각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하는 상속포기 각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전자, 앞에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있고 저한테 형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위독한 상태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남기는 상속재산은 첫째가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둘째인 너는 그냥 상속 포기를 좀 해달라, 너는 그냥 갖지 말고 모든 재산은 첫째가 갖는 걸로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둘째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내가 상속 포기 각서를 썼는데, 그러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아이,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하나도 못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 나도 좀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변심을 해서 형한테, 아이, 나도 상속인인데 달라, 상속포기 각서 썼지만 그거 그냥 무효로 하고 나도 재산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이거 왜냐면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작성하는 상속포기 각서 같은 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냥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포기라는 거는 내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생전에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상속 포기하겠다고 아무리 뭐 서류 막 써도 전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나도 상속을 받겠습니다 하면 앞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생존에 있을 때 쓰는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이 저를 부른 거죠. 형이랑 저랑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 네가 갖지 않아도 다 내가 갖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형 다 달라, 너는 그냥 상속 포기해 라고 해서 제가 쿨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다 가지세요 그러면서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줬어요. 이거는 상속인 두 명이 망인이 남기고 간 상속 재산을 한 명이 다 갖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거라서 일종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인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태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협의하는 거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하고 모든 재산을 형이 갖는 것으로 서류를 쓰면 그건 효력이 있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아버지가 빚을 잔뜩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 우리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3자, 채권자, 아버지의 채권자들, 망인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한테 너도 상속인이니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상속인 아니냐? 자식이잖아. 빚을 갚아야지. 이러면서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때 빚을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라는 게 문제되는데, 이럴 때도 저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상속 포기는 사실은 상속 포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했던 거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자라는 협의를 한 거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다가 절차에 맞춰가지고
접수해서 심판문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끼리 그냥 상속포기 각서라는 종이를 쓴 거잖아요. 이건 당사자 사이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효력이 있는데, 제3자나 뭐 채권자, 망인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망인의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면 정식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가지고 심판문을 받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고 그게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포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우리끼리는 효력이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망인의 채권자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실제 그 상속포기, 우리가 아는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서 망인의 채권자한테도 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